부담스럽거나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그 낯선 자리에 가면 내가 누구와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해보지 않고 이미지만 이렇게 보고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낯선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다 모르는 관계라고 하면 만났을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거냐면 우선 착할 것 같은 사람한테 제일 먼저 말을 걸어요. 그래서 아는 척을 했을 때 무시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끌린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 사람한테 모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이나 직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대가 매력적이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람들이 매력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대요. 이건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기업 경영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생겨져요. 내 몸이 비록 조금 이렇게 배가 조금 나왔지만 내가 아직은 나이에 비해서 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다른 사람들이 괜찮게 봐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력적이어야 하냐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매력적이면 상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가 쉬워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장소에서도 아침에 이제 무엇을 입을까 또는 어떤 타일을 멜까 헤어에 뭔가를 제품을 바를까 그러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기업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다른 기업에서 오더를 수주를 하거나 할 때 사장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상무님이나 이사님이 가서 오더를 다 따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팅을 그러면 사장님이랑 미팅을 하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CEO의 얼굴이 또 CEO의 품성이 능력이 그 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중요한 순간에는 CEO를 데리고 같이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EO가 요즘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CEO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은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전화 업무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시고 두 번째 보면 이메일링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 뭐 회의를 하는 경우. 이게 CEO의 회의 능력도 기업에서는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CEO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의의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돼요.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직원들이 만들어주는 프레젠테이션을 들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명성이 쌓이면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CEO의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의 분야들인데 오너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직원들이 그 문화를 이어받아서 내 고객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어머님이 아이에게 존칭을 쓰면서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안철수 같은 분은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존칭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놈 시끼 막 이러면서 막 그죠?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러면서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이도 이놈 시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화인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존칭을 받고 자라면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CEO가 메일을 할 때 때로는 제목을 적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 그냥 정말 핸드폰으로 용건만 간단하게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접하는 조직원들이, 직원들이 CEO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재료가 아니고
요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어느 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꾸밀 줄 모르니까 그냥 솔직한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하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음식을 먹을 텐데 보통 음식은 이제 구절판인데 음식은 보기에도 예뻐야 하고요. 그죠? 맛도 좋아야 하고요. 영양도 균형 있게 잘 들어가 있어야 음식이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이 칼로리나 영양을 위주로 이렇게 음식을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구절판을 예쁘게 담을 필요가 없죠. 그냥 한꺼번에 끌어 넣고 비벼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비빔밥이 되는 거죠. 비빔밥과 구절판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다 뭐 웬만큼 먹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더 비싸단 말이에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 때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동해 주거나 사고해 주거나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해 라고 하는 게 요리의 재료예요. 하라고. 빨리 하라고.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요리의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요리로 한번 해볼게요. 요리로 하면 김 과장 요즘 날씨가 봄이라 굉장히 좋은데 주말에 뭐 놀러는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뭐 라고 물어보면서 건강은 좀 괜찮은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줄 수 있겠는가? 물어보고 내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가능할까? 네 그럼 내일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고맙네.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료로만 하면 이거 내일까지 해요. 내일까지 끝. 그죠? 그리고 두 번 묻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두 번 물으면 이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에 들어가는 아주 맛있는 요리처럼 머릿말, 본문, 맺은말 또는 꾸밈과 어떤 심리적인 공감 뭐 이런 것들을 다 형성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요. 자,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우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55%가 non-verbal 팩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각적인 요소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태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각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수용이 잘 되는 게 그다음 뭐냐면 38%가 보이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얼마나 예의 바르게 좋은 목소리로 얘기했는가. 제일 마지막에 7%가 말의 내용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말기만 알아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말기만. 내가 얘기하는 말기만 알아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7%의 영역이래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55%가 시각의 영향을 받고 38%가 목소리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면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선 외모가 준수해야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보이스가 매력적이어야지만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7%의 말의 내용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각기관별 정보 수용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줄 때 무엇을 통해서 가장 정보를 잘 습득을 하냐면 시각을 통해서 시각이 83%래요.
정보를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팅을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빈손으로 들고 가는 거랑 아니면 팜플렛이랑 브로셔랑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랑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랑 차이가, 시각이 83%고 설득만 하게 되면 11%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나의 외모적인 부분, 목소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뭐 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보 수용량이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짝꿍끼리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근데 아마 앉으실 때 같은 분과별로 이렇게 앉기도 했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을 보면 나랑 친하거나 그죠? 조금은 알거나 나에게 위험을 덜 주는 사람 옆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현재 한번 볼게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포함해서. 현재 저죠? 그죠? 자, 그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배꼽과 여러분들의 발끝이 다 저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거든. 나이도 아니고 직급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배꼽과 사람들의 발끝이 가장 많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의 리더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요. 에너지를 주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주는 우리의 신체 부위는 첫 번째로는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얼굴의 정면을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대는 스마트폰이랑 또는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보지 않아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그런데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그 중에서 아이 컨택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부분 중에서 내 배꼽과 내 발끝이 상대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직원이나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우리 기업에 뭐 어떤 큰 계약을 위해서 뭐 장기적인 계약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만약에 이문규 사장님이다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분이 의사결정자, 최고의 의사결정자예요. 그럼 제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또는 미팅을 할 때 저의 배꼽과 저의 발끝은 이문규 사장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두고 얼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움직여. 그리고 저의 배꼽과 발끝은 또다시 이 사장님을 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얼굴만 보는 걸까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굴만 여러분들을 봐요. 집에 갈 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봐야 되니까 이제 얘는 저쪽으로 두거나 아니면 얘는 이쪽으로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에너지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다시 배꼽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과 발끝을 틀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배꼽과 발끝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양이 3배, 4배 올라가게 됩니다. 자, 느낌은 오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거의 에너지의 차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팅을 가거나 협상을 가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주고 싶은 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 배꼽과 발끝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지를 체킹을 해야 돼요. 직원이 그만둘 때가 되면 주로 앉는 위치는 이순호 대표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아놓고 회의 자리에 가면 이순호 대표님 자리에 주로 앉아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이순호 대표님 앞자리쯤에 앉아서 발끝과 배꼽의 방향은 문칸을 향합니다. 문을 향해요. 아,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되냐면 회의를 하는데 저 친구의 발끝이 다리를 꼬면서 문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그만두겠구나. 이게 뭐예요? 발끝과 배꼽은
마음이 가는 사람을 향해서 있게 돼 있어요. 이따가 뷔페 이렇게 식사하시면 한번 볼게요. 앞 사람, 옆 사람이 내 쪽으로 발끝과 배꼽이 얼마나 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배꼽과 발끝의 방향을 상대방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영향력, 에너지의 양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얼굴의 정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얼굴 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 안에서의 눈이에요. 아이 컨택.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거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 컨택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이 컨택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면의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알고 계시죠? 그죠? 저는 원래 사람 잘 못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사기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고 미간을 보거나 눈썹을 보거나 이마를 보거나 코를 보거나 입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딜 봐야 하느냐? 어딜 봐야 하느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눈의 높이보다는 눈과 눈 아래를 위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나보다 낮은 사람은 눈보다 이마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는 눈썹 같은 것들을 보셔도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아이 컨택의 시간이 대화를 하는 시간의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럼 직원들이랑 면담할 때 PC나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은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해하시겠어요? 특히 직원이 회의를 할 때 태블릿 PC를 켜놓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채팅하고 딴짓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회의할 때, 그죠? 그래서 요즘은 PC를 없애고 그냥 수첩을 들고 가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의사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노트북을 보고 있는 순간에.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는데 아이 컨택을 할 때는 주로 눈을 보고 코를 보거나 입을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을 보고 눈썹을 보거나 이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컨택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팅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짝꿍이랑 오늘은 짝꿍 연습 좀 있어요. 그죠? 옆에 계신 짝꿍을 향해서 자, 배꼽을 주십시오. 배꼽. 짝꿍에게 배꼽을 주셔야 돼요. 자, 짝꿍이랑 배꼽을 일치를 시키시고 네, 짝꿍이랑 배꼽을 일치시키시고 한번 마주보도록 할게요. 마주보는데 지금부터 아이 컨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이 컨택 한번 쭉 쳐다볼게요. 쳐다볼게요. 네, 쳐다볼게요. 네, 그렇죠? 자, 쑥스러우시죠? 자, 그 다음에 저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말 들어볼게요. 아이 컨택은 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상대에게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흔들리거나 긴장되거나 아니면 웃거나 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맞나요? 이게 뭐냐면 내 에너지가 상대에게 그대로 훅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균형을 맞추고 있던 에너지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이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에너지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를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잡는 방법은 배꼽에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아랫배에 힘 주십시오. 아랫배에 힘 주세요. 네, 상체에 힘 빼십시오. 상체에 힘 빼십시오. 상체에 힘 빼요. 자, 아이 컨택 계속 쭉쭉쭉 유지. 네, 그 다음에 아이 컨택 할 때 나는 지금 상대방을 부드럽게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상대방을 부드럽게 보고 있는가? 그렇죠. 웃으셔야죠. 웃는 거 유지. 계속 유지하도록 할게요. 유지.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그쵸? 짝꿍이랑 손을 오른손 하나씩을 꺼내십시오. 오른손 하나씩. 자, 꺼내요. 자, 아이 컨택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20초를 카운트 할 겁니다. 왜 꺼내냐면 짝꿍이랑 이렇게 있다가 짝꿍이랑 아이 컨택을 해요. 짝꿍이 딴 데를 봐요. 자, 다시. 그렇죠. 또 딴 데를 봐요. 자, 이걸 20초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자, 손 꺼내십시오. 짝꿍이 딴 데를 보거나 상체를 흔들거나 상체가 긴장되면 등을 때려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그쵸, 저를 보십시오. 네. 이제 못 움직이게 하고 방금 이걸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니까 또 막 흔들죠. 내가 지금 어색하고 막 이거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긴장 어디 가서 푸셔야 되냐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나 아니면 화장실 가셔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딱 어느 순간 끝나는 순간 내 몸이 다시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쑥스러워지고 막 힘들어 가잖아요. 이때 다시 배꼽을 생각하셔야 돼요. 배꼽. 상체 힘 빼고 리스크. 되셨나요?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주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는 얼굴의 페이스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인지를 하고 있냐면 이 모습입니다. 아니면 이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옆모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얼굴의 정면을 보통 직원분들에게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가 얼굴의 옆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얼굴의 옆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3면의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는 역삼각형이 있는데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두 눈과 코와 입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3면의 트라이앵글이 다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럼 누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저기 대표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갈게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대표님. 그렇죠. 근데 평상시는 대표님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대화 누군가가 나를 찾거든 얼굴의 옆 트라이앵글을 내가 다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죠. 미팅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하셔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또는 낯선 자리에 가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하거나 태블릿 PC, 노트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거북목이 돼요. 그죠? 보이시나요? 거북목이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사람이 무너져 보이는 거는 뭐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얘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평상시처럼 배 접고 턱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거잖아요? 몸에 힘 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턱 빼십시오. 평상시 하시던 배에 힘 빼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코리아나 호텔은 참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식사가 참 맛있어요. 그죠? 아니요. 참 맛이 없어요. 그죠? 예, 이렇게 돼. 예. 근데 참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턱을 빼보셔야 돼요. 턱 빼는 거 안 해보셨어요? 배 접고, 그쵸? 예. 그쵸? 이렇게 한번 빼고 얘기를 하면 웃음이 안 됩니다. 웃어보세요. 되게 비웃거나 웃음이 안 되죠, 그죠? 웃음이 안 되고 네라고 얘기해보세요. 턱 빼고 이해가 돼요? 잘? 턱을 빼면요, 네가 안 됩니다. 턱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턱을 빼면 턱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웃거나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자,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해보여. 아니면 저 사람은 요즘 사업이 힘들어 보여는 그 사람의 바디 얼라인먼트를 보면 사업의 어려움이 보여요. 자,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딱 일직선에서 살짝 5도에서 10도 정도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사업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바디 얼라인먼트가 무너져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업의 어떤 그 성장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맞춰야 하는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도록 할게요. 내 귀와 내 어깨는 일직선인가? 다시 한번 내 귀와 내 어깨는 일직선인가? 내 귀와 내 어깨와 내 골반은 일직선인가? 다시요. 내 귀와 내 어깨와 내 골반은 일직선인가?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해서 귀와 어깨와 골반은 일직선인가?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바디 디스플레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바꿔보도록 할게요. 내 귀와 내 어깨점과 내 골반은 일직선인가? 내 귀와 어깨점과 골반은 일직선인가? 그렇죠? 턱 조금 더 당기셔야 돼요. 내 귀, 그죠? 어깨에 힘 빼시고 마음속으로 그걸 외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등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 등에 의자에 기대시면 안 되시고 내 귀와 어깨점과 골반은 일직선인가? 이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래요. 자 이번에는 자, 어느 미팅이나 또는 이런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 거죠. 여러분들 워킹도 하실 거고 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그죠? 이때 마음속으로 외치셔야 하는 겁니다. 내 귀와 내 어깨와 내 골반과 내 발목 뼈는 일직선인가? 다시요. 내 귀와 내 어깨와 내 골반과 내 발목 뼈는 일직선인가? 네, 이제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원상태로 돌리실게요. 상체에 힘 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느낌 아니고 자, 상체에서 계속 외쳐야 되는 건 내 귀와 어깨와 골반의 일직선인가? 이것만 하셔야 돼요. 힘은 주면 안 돼요. 힘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골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체.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넘어가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귀와 어깨와 골반과 발목뼈는 일직선인가? 계속 외치시면 돼요. 왜냐면 낯선 자리에 가면 대부분 위축돼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위축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따라갔어요.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 이 대표님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짝 더 모으시죠.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제스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유능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내 바디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정돈되었느냐에서부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바디 디스플레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좀 찐따 같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이럴 때 계속 내 마음에 외쳐야 하는 게 방금 설명드린 귀와 어깨와 골반과 발목이다. 이제 앉아보실게요. 앉으셨어요? 앉으신 상태에서 자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협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협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오더를 딸라고 하는 거는 1억 3천만 원짜리 오더가 있어요. 1억 3천만 원짜리 오더가. 그럼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달라고 해야 되니까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읍소가 되겠죠? 나도 모르게 배를 접고 읍소가 돼요. 그죠? 근데 비즈니스 미팅을 갔을 때 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요 사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가 자꾸 달라고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그래서 안 줍니다. 안 주죠. 그 다음에 제스처가요. 보통 미팅을 하면 이 정도 거리는 돼요. 지금 여러분 앉으신 테이블. 제가 달라고 기울여요. 그러면 주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가까이 오면 뒤로 빠지겠죠? 내가 원하는 건 달라기 때문에 내 몸이 자꾸 달라로 가요. 그럼 상대는 몸이 뒤로 빠져요. 뒤로 한번 제껴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는 순간 안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게 돼 있어요. 뭐 생각 좀 해보고 이 생각 드나요? 생각 달래면 원래 안 줘요.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잘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있나?
그러니까 상대의 기울기가 나한테 기울어지게 만들어야지 내가 달라고 밀면 상대가 뒤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받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계속 외쳐야 되는 게 내 귀와 어깨와 골반의 일직선인가. 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1억에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에 하실 건가요? 1억 3천만 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제가 1억에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 그죠? 방금 주영록 대표님이 하신 걸 한번 봐보세요. 아 하고 갔죠? 아 하고 가요. 이게 뭐냐면 이러면 1억에 저는 딸 수 있어요. 신체의 에너지를 흐트러 버리는 순간 이건 된다예요. 1억에. 방금 아 했잖아요. 아 하는 순간 저는 1억에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하는 순간 이미 주겠다는 거예요. 1억에. 그 다음에 하는 순간 아 이건 무너졌구나.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 가서 협상을 할 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내 몸의 인체를 앞이든 뒤든 옆이든 무너뜨리지 말아요. 무너뜨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협상에서 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1억 3천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3천만 원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1억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1억 3천이라고 하셔서 제가 1억에 주세요 라고 그냥 1억에 하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단체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억에 주세요. 안 돼. 안 돼. 밀면 밀면 끝나. 밀면 끝나요. 안 됐다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 이래요. 그럴 때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아랫배 힘, 배꼽에 힘 빡 주고 네, 1억 말씀이신가요? 네, 1억으로 드리면 저도 좋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때 몸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1억에 하시죠. 그쵸. 네네네네네. 네. 자, 잘하셨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가서 너무 달라고 앞으로 달려들면 상대는 밀린다. 그 다음에 협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닐 때 내 몸의 얼라이언먼트가 그죠? 정렬된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킨다. 특히 같이 참석하는 직원. 왜냐면 같이 참석하는 직원이 옆에서 이래요. 1억 3천만 원짜리를 1억에다고 얘기하면 직원은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래요. 하는 순간 분위기는 다시 뒤집어지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바디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기업의 상품입니다. 상품. 바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서서 얘기할 때 짝다리 짚으면 누구나 편하죠. 짝다리 하면서 허리도 안 좋고 옷도 불편하고 뭐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격이 없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교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그런 거죠. 이런 건데 이거를 그냥 내 귀와 어깨와 골반은 일직선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참 바르다라고 얘기해요. 뭔지 모르는데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디 디스플레이예요. 앉아 계실 때 특히 중요한 미팅을 하실 때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는 하시면 안 돼요. 미팅 장소. 왜냐면 팔걸이가 없으면 1시간 미팅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내 자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요. 그래서 반드시 미팅을 하실 때는 팔걸이가 있는 데를 앉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누가 오세요인 거였습니까?